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윤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천 구상의 복사판이라며 자신들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현재 사전 연습이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에 앞서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다고 적대감을 나타내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면서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추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한국 국회 여당 국민의힘 소속인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부부장이 3일 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라며 초기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까지 비교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면서 처음에는 강경하게 거부하다 차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한국 측에 공식 제안 나흘 만에 담화를 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추진 동력을 초기에 꺼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초기에 확실한 거부 의사 그리고 정책의 어떤 추진의 동력이랄까요? 이런 걸 완전히 초기부터 상실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주 목적인 것 같아요. 한국 윤정부 100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 한미 군사연습 재개, 헌법 3조 4조를 언급한 대북정책,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담은 중장기적인 자신들의 대남 전략의 기조를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알리면서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대남 비난 선전전과 함께 순항 미사일 발사로 다시 시작한 무력 도발의 강도를 높이며 계속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에 북한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대화 참여는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 과정에 환영할 만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올해 계속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도발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perhaps no greater challenge to peace and security in that region, than that posed by the DPRK. And in the face of the DPRK's provocations, including its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its ICBM tests and launches in recent months,
we have taken action with our treaty allies, Japan and the ROK, to ensure readiness, to ensure appropriate deterrence against the threat that we collectively face from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요, 한국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제재 면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대화 참여가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과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diplomacy, direct dialogue, presents the best means by which to accomplish our collective task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we have not heard yet an affirmative response. Were the DPRK to accept the offer that they've heard from us, from our treaty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that would be a welcome first step, and we could start the conversation from there about what those incremental steps would look like.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양국 간 역사와 영유권 문제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DPRK, but we also recognize tha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nd trilateral cooperation is indispensable if we are going to effectively confront this threat, because it is a collective threat that the DPRK poses to our alliance, the alliance that we have with the ROK, the alliance we have with Japan, but also to our collective trilateral interest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고위급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다면서 한일 양국 간 민감한 역사적 차이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3자 조정을 통해 역사 문제 등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19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관계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영내와 전 세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 미한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 5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실시되고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가 본격 재가동될 예정인 데 대해 평가했으며 양국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이행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가졌으며 블링컨 장관은 미국 측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고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물이 풍부한 북한 검덕지구 개발 계획이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대신 보여주기식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은 15일 발행한 북한 검덕 광산 공허한 약속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함경남도 검덕의 광산지구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남도 북부에 위치한 이 광산지구는 검덕과 룡양, 대흥 등 50여 개 광산이 밀집해 있는 북한 최대의 광산지역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일대는 납과 은, 마그네사이트 등이 풍부하며 특히 아연의 경우 매장량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인 2억 6,6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아연은 다양한 제품에 활용될 수 있어 가치 있는 원자재이며 북한은 세계 최대 아연 생산국 중 하나가 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풍 마이 사고로 수해를 입은 검덕지구를 시찰하면서 이곳을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 본보기 산간 도시로 훌륭히 변화시키겠다며 복구 사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검덕지구 복구 사업은 주택 건설 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검덕지구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광산과 도로, 철길 같은 광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지시한 산간도시 완성을 위해 북한 당국이 아파트 등 주택시설을 빠른 속도로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난개발로 홍수에 취약한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수해 대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지나간 지 불과 1년도 안 된 2021년 봄에는 벌써 도로에 물이 넘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는 강한 태풍이 또 올 경우 수해를 입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진단입니다. 또 해당 지역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덕의 운영 역량 증가와 함께 광부 가족들 삶의 질 개선 등에 북한이 정말 전념한다는 지표로 볼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을 때 이 분야에서는 거의 발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일대 광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북한은 대규모 국가 개발 사업을 꼼꼼히 추진할 상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전력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기조차 어렵다면서 결국 검덕지구 개발은 공허한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 인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날 북한 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교섭단체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진 구성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 의원은 법에 규정된 북한 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인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돼 왔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가 2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0.1%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통계 사이트인 인터넷 월드스탯이 공개한 2022년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0.1%에도 채 못 미치는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 2,597만 명 가운데 약 2만 명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대상 238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은 전체 인구의 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미국도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인구 대다수가 인터넷 이용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